아, 그 줄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죠? 어, 김종인에 대해서 뭐 제가 분석할 건 없고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일단 첫째, 황교안은 왜 김종인에게 이렇게 목을 매는가? 왜 다 끝난 불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불씨까지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다시 불씨를 지펴가지고 왜 가가지고 김종인을 데려가느냐? 예. 일단 황교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일단 이게 지금 궁금하죠. 일단 황교안의 생각은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같이 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김종인을 너무 낮게 보는 거고요. 황교안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이유를 설계하는 거예요. 황교안의 생각과 김종인의 생각이 두 개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황교안의 생각이 김종인을 세워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워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황교안이 하고 있다면 김종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종인이 바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종인은 그 정도로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된 거예요. 항상 이런 건 두 사람의 생각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총선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전에는 뭘 할 거냐면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큰 마이크를 가진 거죠. 전에는 방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옹알옹알 해봤자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따만한 스피커를 딱 대준 거예요. 김종인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막말을 할 거예요. 막말을.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말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을 씹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욕구이고요. 두 번째, 둘이서 그럼 뭐가 맞았냐? 총선 이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총선 이후를.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황교안의 몰락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박살날 게 뻔하고요.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가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천을 해가지고 그 황가박당에서 박천을 이제 제외를 하고 거의 황천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았어요. 민경부터 시작해서 막 뒤집어가지고 일단 어쨌든 간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 내외에서 황교안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비대위를 세우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다음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나경원도 떨어질 거고요.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무소속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당대표를 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대표를 하겠다고 개길 확률이 커요. 황교안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지 간에 큰 자리를 줘가지고 자신 편들을 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입장에서도 뒷방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양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 그랬잖아요. 한양에 있어야 된다고.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 말에 신경 안 써주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고. 황교안과 김종인이 서로가 맞는 의기투합한 건 뭐냐면 이번 총선 이후에 황교안은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을 당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김종인이 원하는 것은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장 자리 같은 걸 하나 꿰차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것. 그리고 황교안과 얼라이를 맺는 것.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얼라이를 맺는 거죠. 동맹을 맺는 거죠. 두 사람이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 김종인의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화합, 누굴 밀어주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김종인은 앞에서는 오케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원탑이 되고 싶어요. 항상 원탑이 되고 싶어하고 이게 벌써 김종인이 벌써 그 야심을 드러냈죠. 오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안철수 5, 6석 정도 할걸? 5, 6석 정도 해가지고 그걸로 대선 나오겠다고? 아이고 꿈도 크네. 그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승민? 지가 안 한대잖아. 안 한다 그러는데 뭘 자꾸 따라댕겨. 언제적 유승민이야. 확 디스해버리죠.
이제 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굴 찝을 거냐면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만 씹을 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김종인의 영입은 어떤 화합, 결속력, 황교안의 지도력 강화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심었다. 예. 분명히 이분은 이 양반은 전형적인 칼제비예요. 이 사람도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저기 미통당에 들어가서도 한 칼 할 겁니다. 한 칼 할 거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누가 좀 개기잖아요. 그러면 이빠른 소리 하고 그러면은 대놓고 디스해버리고 나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면 집에 가버리고 지네끼리 싸우고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심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렇게 된 것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총선은 이미 조졌으니 컨벤션 효과나 조금 보고 김종인이 합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컨벤션 효과나 조금 보고 이미 뭐 공천 다 끝났는데 뭐 합니까 가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김종인이 가서 거기다 후보를 박을 겁니까 뭐 공천을 할 겁니까 자기 사랑을 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오케이를 했느냐. 간단하죠. 원하는 건 총선 이후죠. 총선 이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선 이후라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라는 뜻이에요. 김종인은 자기가 흔들면 레임덕을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미통당을 낼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내 경쟁자들 다 처리하고 남은 것은 황교안하고 맞다에만 남았죠. 둘이서 끝까지 간다면 맞다에만 남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당 내외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서로 찌지고 뽑고 디스하고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 미루고 그러다가 추호선생 열받아가지고 빡쳐갖고 집에 가고 또 찾아가고 또 빌고 도로 나왔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럴 겁니다.